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5강이 진행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진행할 강기용 변호사입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제 같은 경우도 가서 들을 때도 많고 할 때도 많은데, 대부분 보면 벤처 기업의 대표님들, 창업자 하시는 분들, 대학교 4학년 중에서 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같이 이제 세무사님들이라든지 이사님하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니까 약간 좀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일정을 보니까 매주 1월마다 이렇게 아침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1월날 그냥 아예 늦잠 자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이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교 석사 마치고 LG건설 다니다가 이제 그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 했는데, 됐다라고 하니까 변리사가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합니다 하니까 잘 모르세요. 변리사가 뼈아리 간 변리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지식재산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걸 보호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네가 머릿속에 가지고서 만들어낸 지적 창작물을 재산권, 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이다.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자기가 뭘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이게 돈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 쪽으로 보호가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실무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분쟁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재권이라고 하는데, 지재권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을 일단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크게. 이렇게 이제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나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웃긴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트럼프가 그 중국의 상표 출원을 막 했었는데, 상표 출원에 대해서 중국 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4년, 5년 전이네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는 다 상표권에 대해 승인을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이 우리의 브랜드도 많이 이제 훔쳐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왼쪽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설빙, 이화수, 후식이 2마리 치킨인데, 중국의 짝퉁 상표권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한국 상표권이고 어떤 게 중국 상표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설빙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거의 뺏겼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가 한 4년 전 데이터였는데도, 그때도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폐사가 더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 상표가 434건,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도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의류를 만드시는 분인데, 의류 뒤에 붙는 태그 같은 경우도 그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상표 출원에서 등록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청 산하에 보면 지식재산 보호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식재산 보호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처리하는 거는 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상표권을 도용한 거, 훔쳐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다음 시간에 하실 그 상표 김수진 변리사님께서는 그쪽으로 아마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최근에 뭐 또 오징어 게임 이런 걸로 보면 중국에 이제 넷플릭스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대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도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래서 미국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디즈니랜드사가 이렇게 만약에 그 한 거다 그러면 아마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를 뭐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재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호 역할 그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 붙었을 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길 가다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저작권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사진을 하나 탁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 이미 저작권 효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호 기간은 그 창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기간 플러스 예전에는 사후 50년까지 보호가 됐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보호를 그 FTA가 체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50년에서 70년으로 이렇게 늘려버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너희는 지재권 도둑질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허를 가장 많이 하는 지재권의 국가가 한국이 당연히 우리나라가 있을 거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일본을 2010년도에 추월했고 2011년도에 미국을 추월했고 단일 국가 최초로 2015년 특허 출원 건수가 100만 건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특허 출원을 하는 데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현재 최다 특허 이제 출원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게 너희들은 건수로는 많은데 질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국제 출원도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해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국제 출원에 염두를 둬가지고 국제 출원이 이제 건수가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화웨이도 이제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화웨이를 이제 미중 무역 그때 분쟁이 있을 때 이제 했었는데 화웨이도 결국은 이제 안보 문제였지만 화웨이 반격일 때 화웨이가 이제 통신회사의 관계에 가지고 있는 특허권 침해를 거의 1조 원을 걸어가지고 그 화웨이가 무역 전쟁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웨이가 5G 쪽으로 특허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미국 통신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이제 주장하는 그 반격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별사 시험을 붙었고,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도 받고 있고, 가끔씩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재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허권의 주체가 특허권자를 누구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가끔씩 보면 이제 세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 등록 요건이라든지 효율적인 특허 출원 전략, 그 다음에 특허권 침해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 1층에 가니까 식당이 이렇게 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자기들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간장게장 특허 출원 이렇게 딱 했다는 거 붙였거든요. 제가 요걸 보고 야, 이 기업이 이 식당이 굉장히 큰 위험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자, 간장게장에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특허 출원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특허가 이제 출원은 이제 신청을 이제 출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출원이 이제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특허 출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을 했다든지 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표시죄가 성립돼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그 판매 제품에 이제 특허 출원 제품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특허 등록 제품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들이 특허 등록을 안 받았어요. 그럼 허위 표시가 이제 성립될 수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거의 1년에 한 건씩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죄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게 아닌가. 특허 추론을 했다라고 해서 추론본을 적어놨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이건 가끔씩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질문을 내는 건데 특허 추론이라고 했거든요. 지재권에 보면 아까 특허가 있고 상표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실용신라는 건이 있는데 추론본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아까 표시를 해놨지만 이 특허 추론 번호가 41번이라는 게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